안녕하세요. 셀즈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링 리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셀링 리밋, 이베이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형태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한 달 동안, 즉, 셀러가 판매할 수 있는 개수와 금액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제한을 두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자, 셀링 리밋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매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과 상품의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금액하고 상품 개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각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한 가격 그리고 판매 내역을 고려하여서 이 제한의 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물건 판매 많이 하시는 아마존 또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신다라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또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로컬에서 처리가 됩니다. 즉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한국에서 소비가 되고요. 즉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되는 양이 거의 절대적이죠.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닷컴 미국에 물건을 올린다라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은 한 30%, 많아도 4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CBT 시장이다. 이베이가 생각합니다. CBT는 여기서 크로스보드 마켓이에요. 국경을 넘나다니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은 무역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베이가 현존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CBT 시장인데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파는 사람의 신용 그리고 역시 사는 사람의 신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이 예를 들면 물건을 갑자기 나 오늘부터 이베이에서 팔 거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상품이 2,000개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만약에 100개가 팔렸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해외로 100개를 보낼 수 있는 캐파가 되냐라는 거죠. 이베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베이라는 마켓에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베이에서는 셀러한테는 트레이닝의 기회를 준다라는 명분을 세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인 이베이 마켓에 건강함과 안전함을 위하여 이 셀링 리밋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셀링 리밋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당연히 있죠. 단점은 뭐냐면 신규 셀러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베이에 물건을 판매하러 왔는데 아니 웬걸? 하다가 보니까 물건을 몇 개 못 올려. 예를 들면 신규 셀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이 10개 개수 그리고 금액은 $500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물건 몇 개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짜증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10개 $500 올려가지고 물건이 그렇게 팔리지는 않거든요. 물건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품을 내 혼자 팔고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면 그 물건이 판매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셀러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베이에서 여러분들이 셀링 리밋을 확인하시려면 셀러 허브의 먼슬리 리밋 모듈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3,890개 여기 있죠. 이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즉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금액하고 상품하고를 여기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890하고 이거는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144,500달러 이거는 금액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개수와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상품의 총합과 판매된 금액의 총합이 셀링 리밋의 금액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넘게 되면 더 이상 판매나 또는 상품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링 리밋의 수량이 등록된 상품의 총수와 총 판매 상품 수가 셀링 리밋 수량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등록된 상품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등록된 거하고 판매된 걸 합쳐야 됩니다. 총액하고 총수하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라도 초과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수량 또는 금액이 셀링 리밋을 초과하면 리스팅이 제한됩니다. 더 이상 상품 등록을 못해요. 못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매달 1일이 되면 이 판매된 수량이죠. 판매된 수량. 금액하고 요 총수, 이 금액이 0으로 변경됩니다. 즉 2월 달에 오는 실컷 판매가 되었고 판매된 양이 많아가지고 등록된 상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내가 셀링 리밋이 10개가 있는데 상품 등록을 5개를 했고 그리고 판매가 5개 되었다면 더 이상 상품 등록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2월달 한 달 동안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판매만 되기만을 기다려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3월달이 딱 되는 순간 뭐냐면 이 2월달에 판매된 5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등록된 상품 5개만 남죠. 그러면 셀링 리밋이 10개까지니까 5개를 더 등록할 수 있겠죠. 예, 요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정가 상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등록하면, 한 번 등록할 때 2월 달에 내가 고정가 상품을 하나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5일 날 등록을 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2월 15일에 등록을 하나 해가지고 셀링 리밋이 하나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셀링 리밋이 감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정가 상품은 한 달에 한 번씩 재등록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월 15일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다면 3월 15일에 상품이 재등록이 되면서 셀링 리밋이 하나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상품이 고정가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다면 한 달 뒤에 상품이 재등록되면서 셀링 리밋이 하나 감소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셀링 리밋 증액을 어떻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셀링 리밋은 한 달에 한 번씩 증액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증액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러의 퍼포먼스하고 그리고 셀러가 등록한 상품의 가격과 판매 내역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해주는 주최 측에서 그 상향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또는 금액만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모두가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개수 또는 금액 하나만 증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함께 여러 개가 2개가 한꺼번에 증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되는 증액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못 본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증액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면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10개 500달러 이렇게 증액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달에는 뭐냐면 80개 2,500불까지 증액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달에는 160개 5,000불, 네 번째 달에는 320개 10,000불, 다섯 번째 달에는 640개 20,000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1280개 40,000불, 이런 식으로 제가 증액을 시켜놨어요.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네요. 이렇게 뭐냐면 내가 2배씩 증액을, 예를 들면 증액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액을 받게 되면 셀링 리밋이 5개월 후에는 1280개 40,000달러까지 이렇게 쭉 증액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도식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계속 증액 신청을 하셔야 돼요. 증액 신청을 하면서 뭐냐면 2배 이상 증액해 주세요, 3배 이상 증액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 증액을 해주는 당사자 입장에서 뭐냐면 그 내용을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10개, 처음에 80개 이렇게 이게 띄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베이에서 하는 강의를 듣게 되면 특전으로 한번 이렇게 80개 2,500불까지는 띄워줍니다. 요까지는 띄셔야 솔직히 말하면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10개 500불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제가 160개 5,000불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되고요. 세 번째 달에는 320개, 네 번째 달에 640개, 다섯 번째 달에 1280개 이렇게 받으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섯 번째 달에는 2,56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암만 많이 리스팅을 해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증가하는 이 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신규 셀러들을 제외하고 오래된 기존 셀러들, 탑 셀러들 또는 기존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셀링 리밋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해요. 왜냐면 차고 넘치거든요. 계속 차고 넘쳐가지고 어느 순간 한 2년 정도 지나면 셀링 리밋 더 이상 신경 안 씁니다. 더 해달라고. 그러다가 뭐 상품을 더 등록할 것 같으면 더 해달라고 그러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증액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증액을 오늘이 만약에 2월 20
며칠이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받으셨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든지 또는 달력에 기록을 해 놓으셔가지고 한 달 뒤에 또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항상 까먹지 말고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 셀링 리밋하고 프로모셔널 오퍼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 뭐냐면 셀링 리밋은 이렇게 먼슬리 리밋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모셔널 오퍼는 뭐냐면 이베이가 공짜로 리스팅할 수 있는 개수를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헷갈려 하세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셀링 리밋이 80개 되어 있죠. 근데 200개까지 프로모셔널 오퍼가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셀링 리밋은 80개 2,500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베이는 뭐냐면 프로모셔널 오퍼로 200개까지 공짜로 네가 리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200개까지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울타리는 셀링 리밋이에요. 셀링 리밋.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프로모셔널 오퍼를 200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셀링 리밋이 8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나머지 120개의 오퍼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셀링 리밋이라는 울타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자, 다른 거 보시면 여기 셀링 리밋의 개수가 3,890개가 되어 있고요. 프로모셔널 오퍼는 프리미엄 스토어를 사용해 가지고 1000개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셀링 리밋 3,890개, 이베이 프로모셔널 1000개죠. 자, 프로모셔널 오퍼 1000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셀링 리밋은 이거보다 울타리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셀링 리밋은 3,890개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프로모셔널 오퍼 1000개까지는 공짜로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00, 1001개, 1002개, 1003개 해가지고 3,890개, 즉 셀링 리밋까지 리스팅을 계속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1000개까지는 공짜고 그 이후 리스팅부터는 등록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셀링 리밋 증액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본사에 바로 증액하는 법. 뭐냐면 여기 먼슬리 리밋에 여기 모듈에 보시면 리퀘스트 투 리스트 모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리퀘스트 하이어 셀링 리밋 요거 클릭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컨티뉴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본사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신청하게 되면 개수가 뭐 제한이 없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영어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이베이 코리아에서 자 www.ebaycbt.co.kr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문제 해결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셀링 리밋 증액이 스크롤을 내리면 보일 거예요. 스크롤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셀링 리밋 증액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신규 셀러는 한 번도 증액 안 받은 사람, 기존 셀러는 증액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셀러 한 번도 증액 안 받으신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증액 신청하기, 기존 셀러 증액 신청하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기존 셀러 증액을 신청하는 부분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베이 아이디,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적으시고요. 판매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 객단가도 적당하게 적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포지티브 피드백하고 피드백 스코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여러분들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여기 100% 포지티브 피드백 여기 있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피드백이고요. 요거 100% 적으시면 되고요. 피드백 스코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디 뒤에 여기 숫자 있죠. 이 숫자 적으시면 됩니다. 8348 적으시면 되겠죠. 적으시고 희망 증액 수량 2배 또는 3배 뭐 자신 있으신 분은 4배까지 적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 적으시고 신청 사유 신청 사유는 셀링 리밋이 부족해서 더 이상 리스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 앞으로 요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제품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증액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베이 코리아 측에서 보고 실제로 아마 본사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셀링 리밋을 신청하시고 나서 워킹데이로 이틀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 셀링 리밋 증액 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규 셀러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셀링 리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끝!